자, 피아노 교육은 초급, 중급, 고급 단계로 분류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음정과 리듬을 읽거나 건반의 범위를 익히는 등의 기본적인 음악의 기초를 익히는 시기를 기초 단계, 초급 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바이엘이나 기초 교본들을 익히는 시기를 이 시기라고 얘기를 하죠. 네, 맞아요. 그 후에는 중급 단계는 시기적인 측면에서는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학생들이 2, 3년이 지난 후를 의미합니다. 바이엘 과정을 끝난 학생들은 보통 체른이라는 교재로 피아노 교육을 이어나가게 되어 있어요. 네, 맞아요. 체르니 교재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학부모님이랑 학생들 사이에서 보통 학습 단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피아노 교육 현장에서는 이제 이 체르니 교재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맨 처음 배우는 교재로는 100곡을 포함하고 있는 체르니 100, 그 다음이 30, 40, 50 순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네, 맞아요. 너 피아노 어디까지 사봤니?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듣죠. 그래서 이게 보통 체르니 몇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단계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체르니는 인물이에요. 그쵸? 네. 바이엘이랑 마찬가지로 사람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체르니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인물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카를 체르니는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이자 음악 교육가입니다. 1791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났으며 음악가였던 아버지에게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배웠다고 해요. 네, 체르니는 4살 때부터 악보를 읽고 연주를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10살 무렵에는 무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C마이너를 비엔나에서 첫 공식 데뷔 연주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베토벤에게 인정을 받아서 베토벤에게 레슨을 받고 제자가 되어서 가르침을 받게 돼요. 그래서 체르니는 이제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연주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또 1812년에는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를 연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베토벤 곡을 연주했던 게 굉장히 많은 찬사를 받았고 네. 이슈화가 됐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연주자로서도 굉장히 능력이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그 후로 훈멜, 클레멘티에게 피아노를 또 배웠고 여러 곳으로 연주 여행을 다니고 했었는데 성격이 워낙 내성적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또 이런 연주계와 사교계의 부담을 되게 많이 느꼈어가지고 연주자의 길보다는 교육자의 길로 가는 네. 걸 선택했다고 하죠. 네, 체르니는 연주자로서의 활동도 했지만 피아니스트보다는 작곡가와 피아노 교육자로 활약해서 리스트를 비롯한 19세기를 대표하는 많은 예술가들을 배출했다고 해요. 네, 이렇게 유명한 피아니스트들을 길러내기도 했는데요. 체르니는 10대 때부터 이미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고 15살 때 이미 레슨비를 엄청 비싼 금액을 받고 레슨을 했는데도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서 줄을 서고 그렇게 유명한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베토벤의 피아노 작품을 해석하는 전문가로도 명성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자, 체르니는 작품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용, 연습용 작품 말고도 굉장히 많은 작곡을 한 작곡가예요. 미사곡, 레퀴엠, 극음악, 교향곡, 서곡, 협주곡, 실내악곡, 합창곡, 가곡 등등 정말 천여 곡이 넘는 곡을 작곡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체르니는 교육용 작품인 체르니 연습곡이 체르니의 음악적이고 교육적인 재능을 최고로 발휘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피아노 교재로 많이 사용되고 진도의 개념으로 가지고 있죠. 테크닉 훈련의 필수적인 곡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체르니는 이렇게 참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요. 체르니는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죽음 전까지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작곡을 하는 것에 평생을 다 쏟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유산을 자선단체와 콘서바토리에 남기고 1857년에 그의 생을 마치게 됩니다. 훌륭한 사람이네요. 보면 이제 체르니가 일생의 대부분을 작곡하는 거랑 가르치는 것에 이제 전념을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체르니의 저서와 연습곡들은 우리한테 정말 좋은 네. 책이 되고 있죠. 지침이 되고 있죠. 근데 그때 당시는 지금이랑 피아노 악기가 달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건반도 가벼웠고 강약 조절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이랑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래서 그때 당시는 손가락만 움직여서 연주를 하는 손가락 학파가 있었는데 그 손가락 학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체르니예요. 네. 핑거 스쿨이라고도 불리는 이 손가락 학파의 대표적인 인물 체르니인데요. 체르니는 그의 저서 피아노 포르테의 이론과 실제라는 책에는 이제 피아노 연주를 위한 3가지 기본적인 규칙을 제안하고요. 손가락 연주로 하는 그런 방법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체르니는 기교적인 면이 음악적인 면보다 먼저 완성돼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체르니 130, 40, 50인 연습곡, 손가락 연습에 대한 연습곡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까요? 체르니 100 설명을 드릴게요. 체르니 100은 프로그레시브 스터디라고 해서 점진적인 교재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1888년에 출판되었고 작품 번호 139번입니다. 이 책은 말 그대로 점진적인, 그러니까 테크닉이 점차적으로 어려워지는 테크닉들을 배워나가는 교재인데요. 이제 기본적인 테크닉들을 익히는 총 100개 곡을 책에 나타낸 것이에요. 정말 많아요. 네네. 요즘은 그래서 100곡을 다 배우지는 않고 간추린 체르니 100이라는 교재들을 많이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네, 저희가 체르니 번외편 2탄으로 또 영상 제작한 게 있으니까요. 체르니, 간추린 체르니, 또 네네. 체르니 관련 교재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2탄을 확인해주세요. 네, 저는 체르니 100곡을 다 배웠어요. 저도요. 어렸을 때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렵고 생각보다 체르니 30보다 어려운 곡들도 있어요. 맞아. 근데 그 100곡을 다 배우면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은 하기는 해요. 근데 너무 오래 걸리고 시간도 맞아요. 일반적인 학생들한테 하기는 좀 되게 쉽지 그쵸, 않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30, 40 안 하고 100번만 끝까지 해도 제대로 테크닉은 배우면 맞아요. 다 정립이 되는 것 같은. 네, 다음으로 체르니 30은 B 849 그리고 표제는 에티드 대 메커니즘입니다. 기계적인 기법의 습득을 위한 연습곡으로 연주 기술 훈련을 목적으로 한 30개의 연습곡인데요. 체르니 30곡은 음계, 아르페지오, 화음, 그리고 피아노 연주 필수적인 테크닉을 훈련할 수 있는 연습곡이고요. 고난이도의 작품을 치기 위해서 고도의 기술을 익힐 예비 연습곡으로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체르니 100보다는 그래도 심화된 기교가 들어가 있어요. 조금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40보다는 쉽고 네. 체르니 100보다는 조금 더 나아간 체르니 30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배우게 되는 게 이제 체르니 40이고 작품 번호 299번이고요. 교재명은 더 스쿨 오브 베베시티라고 해서 1833년에 출판이 되었대요. 그 다음에 체르니 100과 다르게 16분음표랑 32분음표가 정말 짧은 음감들. 너무 많이 참 새카매요 악보가. 네, 가득 차 있어요 아주. 그리고 손가락의 민첩성, 발달을 위한 수많은 스케일, 모음화음, 아르페지오 그리고 각기 다른 악절을 제공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일명 체르니 40번은 속도, 그쵸. 네. 속도를 키우기 빨리 위한 쳐요. 네. 그러니까 모든 기교를 다 30까지 만들었으면 40에서는 좀 빨리 속도를 치는 내라. 네. 그런 교재죠. 네, 체르니 50은 오피 740으로 손가락의 숙련을 위한 기술이라는 표제가 구체적으로 피아노 기술을 연주 기술을 배우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네, 화음 악절, 강도가 큰 스트레칭, 그리고 왼손의 가벼운 움직임과 같은 특정 연주 기술에 대한 언급이 작품 서두에 명시되어 있는 아주 상급 단계의 학생을 위한 연습곡이죠. 네, 너무 상급이다 보니까 체르니 50까지 요즘에 배우는 학생들은 조금 드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진도를 계속 체르니로만 나가다 보면은 학생들이 지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체르니 50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그냥 자신이 배우는 학생들이 배우는 작품 속에서 테크닉을 배워가면서 네 그런 과정을 받는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렇게 소개해드린 순서대로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음악성을 배우는 그쵸, 체르니가 원하는 맞아요. 티칭 방법은 그거였어요. 근데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악기가 지금이랑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네. 티칭 방법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대로만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체르니 연습곡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중국 과정의 교재, 이 체르니가 피아노 교육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선생님 생각을 얘기해 주세요. 네, 제 생각에는 체르니 교재는 손가락의 움직임을 조직화해서 어떠한 곡을 쳐내기에 여러 테크닉 유형을 반복해서 훈련하도록 만든 곡이잖아요. 단순히 기계적인 음을 반복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선율적인 요소랑 다양한 리듬 패턴, 그리고 악상, 기호 등 다양한 음악적인 요소를 포함시켜서 선생님들께서 테크닉을 잘 잡아주시고 잘 활용하면 대단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반복적인 테크닉들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요즘에 학생들은 체르니 하면
어렵고 재미없어 이렇게 느끼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저는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체르니를 이런 시각으로 본다는 것은 뭐 그렇게 티칭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체르니 작품들은 그런 테크닉들을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선율도 있고요. 그 안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악상이라던가 선율적 요소 그런 걸 보면 상당히 구조적으로 잘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같은 체르니 곡이라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도 어렸을 때 열심히 체르니를 다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이 지금 피아노 연주를 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요. 네, 저는 체르니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선생님들 의견에 동의하고요. 되게 굉장히 좋은 교재이기 때문에 정말 테크닉적인 거에만 치우치지 않고 조금 더 음악적인 의도를 우리가 분석하고, 그다음 음악성 있고 표현력 있는 곡을 연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도 방법을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는 게 우리가 이제 현대 교육의 체르니 교재 교수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희 하게 됩니다. 숙제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끊임없이 저희는 공부를 해야겠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피아노 교육 현장에서 유명한 체르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이 피아노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고 체르니 교재의 이점을 잘 활용해서 지도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